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금리 상품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신한은행은 자동차 대출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신한은행은 자동차 대출을 중개하는 입장이죠. 첫째는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좋았죠. 일반 9%, 10%대 금리에서 4%대 금리를 추방했고 근저당 설정을 초창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신한은행이 그 채권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부분인 거죠. 당시 금리는 신한마이카가 보통 4%, 5%대 금리를 추구했었다고 하면 시장의 금리는 신용이 좋아도 9%, 10%대 금리가 우수금리였죠. 우량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 보통 배수 정도의 차이가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저희 쪽으로 물론 나올 수 있는 수수료도 적을 테고 당연히 그쪽에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일반 캐피탈을 유도하지 금리가 저렴하다 그래서 신한마이카나 KB매직카를 권유하지 않죠. 차량을 구매하는데 배석했던 그분의 수익이 캐피탈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했겠죠.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주체를 제가 특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수익의 차이가 있었겠죠. 신한은행이 한도를 주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인 거죠. 하지만 저희 나라 일종은행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만 할 수가 있지 차량에 대한 동산담보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제상. 마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면 농협이 그 대출을 실행해 준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보증의 보증서 한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고 신한마이카가 악용된 사례들이 있죠. 재정 악화로 이어졌던 첫째 악용된 사례는 근저당 설정을 처음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차량 구매에 의도하고 변질된 차량 대출 관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죠. 중고차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보증서 한도가 2,000만 원이 나오면 2,000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받아놓고 보통 캐피탈은 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당은 승계하면서 이전은 할 수가 있지만 판매는 안 되는 거죠. 그 저당을 갚아야지 이전 소유권이 돌아가니까. 문제는 신한마이카나 KB매직카가 초창기에 저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용되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차를 다시 소개해준 브로커나 딜러에게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차에 2,000만 원 대출을 받으니까 천에 대한 여가적인 소득이 생겼고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던 차를 다시 1,0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죠. 말 그대로 연대보증인 거죠. 이 고객 홍길동이가 못 갚았을 때는 서울보증이 그 채무를 신한은행에 변제해 줍니다. 전액. 정부 정책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는 기관이라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그쪽에 충당돼야 되고 그들은 대손율이 올라갈 테니까요. 각 여신사마다 이제 초저금리 아니면은 이제 극저금리라고 하는 아주 저금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금리 상품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KB 국민카드 상품입니다. 이지오토론이라고 하는데 어느 상품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의 금리가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당사 그 취급 기준에 들어가겠지만 3.9에서 6.9 이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는데 근저당 설정은 추가 대출을 받아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차량은 그냥 저희 속된 이쪽 표현으로 자차깡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대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정은 구독자님들의 몫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저희 쪽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금리를 비교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합리적 금리를 적용받은 건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고지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병폐, 부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취지이기도 하고요. 인생 짧고 할부가 길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부 36개월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낮춰서 써야 되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할부 금융과 관련돼서 불합리하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구제해드리거나 충분히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금융적인 부분입니다. 바른 소비, 현명한 선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금리에 의해서 고통받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부 잔여 기간을 채우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도움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고 저희 취지입니다. 저희 채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